언제부턴가 아내가 내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살짝 몸을 돌리고 내가 다가가면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느낍니다. 그녀가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요. 이런 이야기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입맞춤조차 피하고 작은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남편들은 묻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이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두렵고 몸이 낯설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에요. 60대 이후 여성들은 폐경과 함께 호르몬 변화, 신체 감각의 예민화, 그리고 자신감 저하를 겪습니다. 특히 성적 부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신체적 개념을 넘어 존재감과 자존감이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한 무심한 접근은 그녀에게 애정이 아니라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입맞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녀의 거절은 당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불안과 불편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마음을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쌓이며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 영상은 바로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거리감은 단지 욕구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안전지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보다 먼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이 그녀를 움츠리게 만들고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준비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곳은 서로의 진심이 위로가 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부부의 마음을 이어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별표 그녀가 거리를 두는 심리학적 이유 별표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피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몸을 내어주는 행위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어느새 무서운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로 인해 약한 자극에도 따갑고 불편한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다가오고 그녀의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죠. 그 괴리 속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더 자신에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냄새가 나진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그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그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성은 성적 접촉에서 주도권보다 안정감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즉,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그의 손끝이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감각과 감정은 몸속에 남아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움찔하는 건 지금의 당신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는 방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녀는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당신의 슬픈 표정을 보고 싶지 않기에 그녀는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침묵을 택합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말을 삼키고 당신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오해가 쌓이고 마음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벽은 당신이 허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녀가 바라는 건 거창한 자극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확인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는 당신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왜 거리를 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하는 말풍선 남성과 여성의 뒷맞춤에 대한 다른 해석. 남편은 말합니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맞췄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놀란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늘 갑자기 다가와요. 아무런 말도 눈맞춤도 없이 그냥 그곳을 향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건너뛰고 내 몸만 찾는 느낌이에요. 같은 입맞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남편은 사랑의 시작으로 여기는데 아내는 공격의 전조처럼 받아들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성은 입맞춤을 쾌락의 시작, 즉 성적 흥분의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그것을 감정의 표현, 존중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입맞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이전에 내 마음이 존중받았는가입니다. 결국 문제는 뒷맞춤이 아니라 그것의 타이밍, 방식, 그리고 감정적 허락입니다. 남편의 입맞춤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려면 그녀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은 나는 준비됐다. 이는 이유만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움찔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성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맞춤 그 자체보다 입맞춤 전에 건네는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까? 오늘은 그냥 손만 잡을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그녀에게는 선택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 순간 그녀는 거절이 아닌 수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입맞춤이 음란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의 온도, 그리고 부부관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단지 그 시작을 조금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입맞춤을 통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기 전에 먼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입맞춤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반응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생각하는 말풍선 여성의 마음이 열리는 조건.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입맞춤을 피하고 손길을 밀어내고 이유 없는 거리감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그 문을 열기까지 조금 더 많은 확신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성의 감정은 문과 같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닫히고 부드럽게 두드리면 천천히 열립니다. 그 열쇠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은 말투 하나, 손끝의 온기, 눈빛의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은 선택권입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괜찮다고 느껴서 시작되는 친밀함,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맞춤보다 먼저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그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몸,
감정, 그리고 속도를 먼저 물어봐주는 태도 그 한마디가 그녀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안정감입니다. 여성은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도 지켜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마음을 열고 몸을 맡깁니다. 말없이 다가와 입을 맞추는 대신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그 한마디가 전하는 따뜻함은 어떤 성적인 시도보다도 깊게 그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반복된 배려입니다. 처음 몇 번 다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쌓인 다정함을 통해서만 진심을 느낍니다. 하루 이틀의 친절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씻고 나와 조용히 옆에 누워 오늘은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그 반복된 행동과 말이 조금씩 그녀의 단단한 마음을 녹여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별표 지금의 나 별표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젊고 날씬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 들어 주름진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당신의 시선. 그 시선이 그녀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 손끝의 온기, 기다려주는 태도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천천히 다가와 준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싶어요. 친밀함을 위한 5가지 준비 단계.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왜 아내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걸까? 하지만 그 준비가 그녀에게도 준비된 상태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합의와 감정의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만나야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배려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입, 손, 그리고 수염의 청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위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들은 냄새나 피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식사 후 그대로 다가오는 입냄새, 거칠게 자란 수염, 손끝의 까칠한 촉감티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불편함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과 손끝이 곧 어디에 닿을지를. 그래서 당신의 청결함은 그녀가 느끼는 안정감과 신뢰와 직결됩니다. 칫솔질, 면도, 손톱 정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조명의 온도입니다. 불을 완전히 끈 어둠이나 천장의 밝은 형광등 아래는 그녀에게 오히려 긴장감을 줍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이 너무 드러나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 모두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간접 조명, 혹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달빛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빛 아래에서 비로소 그녀는 자신을 내어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조명을 켜거나 끄는 그 행동은 단순한 스위치 조작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 상태를 조율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접촉 이전의 대화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다가와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다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드럽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조금 가까이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짧은 물음이 그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줍니다. 그 존중의 순간에 그녀는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넷째는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혀가 먼저 닿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감정의 흐름과 안정된 연결감입니다. 복부, 옆구리, 허벅지 그녀는 감정의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접근을 원합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손끝의 움직임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직접적인 자극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녀가 예상할 수 있는 부드러운 리듬입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긴장을 풀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다섯째, 신체 중심이 아닌 감정의 부위부터 다가가기입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중심을 향하지만 여성은 감정이 깃든 부위에 먼저 반응합니다. 배, 허리, 허벅지 같은 곳은 단순히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느끼려 하는구나 라는 감정의 신호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몸 전체가 아닌 존재 전체를 만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이 5가지는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그건 사랑의 예고이자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남편은 그녀의 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느낍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입맞춤의 허락이 시작됩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대화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손끝, 조용한 기다림, 그리고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괜찮을까?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도요. 경북 안동의 67세 김동석 씨는 상담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입맞춤을 편하게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늘 혼자만 애쓰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사랑하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미묘한 거절의 기운이었습니다. 지쳐갔고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담 후 5가지 준비 단계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입을 헹구고 수염을 정리하고 조명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옆에 있어도 그날 밤 그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등으로 아내의 배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몸을 내맡겼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어젯밤엔 당신의 사랑이 느껴졌어. 2번째는 수원에 사는 70세 장인노 씨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결과를 빨리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름은 결국 아내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 오랜 세월 성적인 접촉이 끊겼습니다. 그는 D9에 뭘 바꾸겠냐고 했지만 결국 3주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성적인 시도 없이 매일 밤 아내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쉬었어. 고마워.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연 것은 몸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3번째는 서울 마포의 65세 박상훈 씨입니다. 그는 늘 입냄새를 점검했고 아내가 피하면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내 옆에서 자자. 대신 꼭 붙어서 그의 이런 태도에 아내는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몸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세 남성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존중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고 그 변화는 결국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랑은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거리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그 손을 다시 잡아줄 때 진짜 친밀감이 싹 트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허락으로 얻는 감정의 합의입니다. 그녀는 자극보다 존중에 반응하고 성기보다 감정이 머무는 부위에 마음을 엽니다. 직접적인 자극보다 손끝의 조심스러운 리듬이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는 기억합니다. 혀의 방향도 속도도 아닌 그날 당신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얼마나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는지를. 그 기억이 쌓이면 그녀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과거의 미숙함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조명을 하나 끄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싶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입맞춤,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닿는 여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